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76 유약장이라 하는 것은 항상 노자가 종지로 삼았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어린아이는 선택된 것입니다. 첫째, 어린아이의 외적인 몸으로 보면 너무 부드럽고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약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해서 노자의 주된 사상은 유승강입니다. 유약한 것은 강한 걸 이길 수 있다고. 바로 이것은 어린아이의 육체적인 면모에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해서 마음조차도 유순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와의 세계와 가장 가까운 심리 상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자는 항상 육체적으로도 부드러운 것,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부드러운 순진무구를 최고의 경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 와서 그런 종지 위에다가 뭘 놨느냐? 이 장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병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병력이 강하면, 이것은 병력이 강하면 윗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비유를, 나무가 아름드리만큼 강하게 크면 부드러운 것이 위로 향하고 뻣뻣한 것은 아래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 세상 모든 물건들은 강한 것이 아랫자리에 있고 부드러운 것이 윗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병력이 강하면 아래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우리가 연역한다면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병력이 강하다라는 것은 즉 국가의 부국강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강성한 국력을 갖는다라는 거, 이게 국가의 격을 올린다 해서 요즘은 국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모든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나라의 주변에 중국이며 일본이며 거기에 멀리는 미국이며 모든 나라들이 병력이 강해지는 거, 이게 경쟁적으로 강해지는 거, 노자의 사상에 비춰보면 이것은 모두가 자멸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나라가 자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는 강하다라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항상 서로가 포용하고 부드러운 정치, 부드러운 세계를 노자는 꿈꾸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원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6 유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생야 유약에서 뽑은 것입니다. 생은 사자의 반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유약한 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기사야 견강이며 모든 것들은 견고하고, 견자는 딱딱하고 강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딱딱해지고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예를 들면 사람의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만물이며 초목들까지도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때는 부들부들하고 이게 나약한데 그 부드러운 것들이 죽고 나면 빼짝 말라가지고 뻣뻣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만이 유약하고 건강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뻣뻣하면 죽고 부드러우면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토 중생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에 수많은 중생들이 우리 인간 중생만이 아니라 만물이며 초목이며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기성이 강강이면 그 성질이 너무 강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난조난화라. 상호의 조화를 이루기가 힘든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다 이 말은 화합의 세계를 열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질이 강하면 이 대동세계, 모든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 세계, 이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내차 인물 초목하야 유라. 그래서 이에 사람이나 초목들을 빌려서 바로 부드러운 것이 사는 것이요 메마른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결론이 뭐냐? 고로 위에 우리의 단락을 보시는 것과 같이 딱딱하고 굳센 것, 이게 죽음의 무리이다. 이 무리도자는 죽음의 무리 유자로도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이 바로 죽음의 속이다. 죽음의 이게 부치들이다. 유약자는 생기도니라. 유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삶의 부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유약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물이다. 그래서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뭘로 볼 수 있느냐? 점점 우리의 피부가 딱딱해지고 우리의 뼈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죽는 날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이념을 여초목 간내면 사람이나 만물 그리고 초목으로 말미암아 초목 등을 통하여 이걸 살펴보면 길이가 개동이요. 사람이나 만물이나 초목이나 우리가 그 이치는 모두 다 같은 것이고 기가 개동하니 그 기운도 역시 모두 다 똑같은 것이니 이치가 같고 기운이 같은 우리가 존재라면 생지사지도 무불동이라. 그렇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인물과 초목이 다 똑같지 않을 수가 없다. 고로 범견이 분류하고 그래서 모든 딱딱하면서 부드럽지 않고 굳세면서 연약하지 않은 것들은 필지 과강이절하여 반드시 여기에 이르게 된다. 뭐에 이르게 되느냐? 지나치게 강하면 쉽게 부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러지기가 쉬움으로 해서 기기가 이산하나니 그 기운이 쉽게 분산돼서 우리는 그 기운이 분산되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취적생이요. 바로 이 음양이라고 하는 이 기가, 이 두 기운이 취합해서 모여지면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두 기운이 모아지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음양의 두 기운이 이 분산되면 이것은 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모였느냐 분산되느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운이 분산되면 그것은 더 쉬운 예로 하면 우리의 눈이 총명할 수 있는 것은 기운이 모여지면 눈이 밝은 것입니다. 왜 늙으면 사람 눈이 어두워지느냐? 왜 사람의 밝은 눈이 죽느냐? 그것은 간단한 논리입니다. 눈의 기운이 분산됐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왜 늙으면 귀가 어둡느냐? 젊은 시절에는 귀가 그렇게 잘 들리던 것이 기운이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지는 않아도 눈이 멀어지고 귀가 멀어지는 것은 벌써 기운이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몸에 기운이 빠지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기운이 쉽게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딱딱하고 굳건하면 죽는 것이요 부드러우면 삶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존재로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만물이나 초목이나. 그런데 우리 인간사로 봐도 이것이 생사하고 똑같이 적용되더라.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사회생활이 그러더라. 사회생활이 있는 데서도 사느냐 죽느냐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강하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사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인간사로 말하면 병강적 불승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병력이 강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병력이 강하면 승리할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병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로 봐도 그렇다. 목강적 공인이 나무가 강하면 아름드리가 되는 법인데 문제는 아름드리 나무가 된 건 좋은데 강대는 저하고 나무로 보면 어떻는가? 나무는 뻣뻣하고 큰 것이 하늘 위로 있는가? 뻣뻣하고 큰 것일수록 땅바닥에 가깝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부들부들한 나뭇잎, 부들부들한 나무 가지, 이것들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봐라. 이게. 이렇게 보면 병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나무로 비유하면 강한 것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게. 경강자는 과강이절하야. 앞서에서 말한 것처럼 단단하고 강한 것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쉽게 꺾인다. 그래서 생기이진이라. 그 생기는 쉽게 고갈된다. 고로 추워하야 거하잖아. 그래서 아래로 추락을 해가지고 땅바닥 아래에 거한 것은 이건 자연한 섭니다. 죽었으니까 내려온다 이렇게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상이라고 윗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냐? 이건 상승 개념이다. 올라간다. 승이 재상하야. 그러니까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나뭇잎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뭐냐? 기운이 상승해서 위에 있으면서
입어 생기도야라. 삶의 무리로 기운이 뻗어간 것이다. 나무로 말하면. 자, 유약자는 이 유약한 것은 뭐냐? 나무로 말하면 유약한 것은 항상 나무 끝에 있다. 그래서 연눈 자식하야 부들부들하고 자꾸 더 커나가면서 생기방황이라. 그 생기가 바야흐로 왕성하기 짝이 없다. 생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위로 솟구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상자는 그러니 윗자리에 있는 거 이것도 자연한 섭리 아니냐. 일부러 부드러운 것이 위로 보낸 것은 아니지 않냐. 자연스러운 결과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사에 모두 강한 자가 윗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상식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병강적 불승이라 병력이 강하면 오히려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이 구조는 우리 보편적인 상식을 뒤엎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병력이 강하면 언제나 승리할 것이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보편적 인식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노자가 우리 보편적인 상식을 뒤엎은 것은 뭘 봤기 때문이냐? 지금은 병력이 강하니까 가장 윗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노자는 뭘 봤느냐? 앞으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6월, 7월 무더위가 극성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독스럽게 덥다고. 노자는 뭘 보느냐? 지독스럽게 더운 속에가 추위가 벌써 태동했다고. 노자는 벌써 보이지 않는 앞으로 오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기지 못하고 아래에 패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이지,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차가운 날씨가 나오면 지독스럽게 추운 날씨라고. 이게 보편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뭘 보느냐? 동짓달 추위에는 벌써 땅 속에서 하나의 양기가 태동하고 있다고. 앞으로 추위가 아니라 더위가 오는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노자의 인식은 현실 속에서 전환될 수 있는 조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과 노자가 보는 지혜의 눈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은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두 글자로 말하면 그게 순환이자 상반논리라고 합니다. 항상 서로 반대가 되는 거라고. 병사가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패망할 거라고. 유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될 거라고. 바로 이런 순환의 상반성 논리, 항상 반대가 되는 논리, 이것을 노자는 간파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일반적 인식을 반대 입장에서 간파한 것입니다. 이게 노자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